자, 오늘 생각할 문제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지금 중요한 조건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두 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fx와 gx 합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의 도함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0과 g0이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f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x와 g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fx와 gx 합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곱의 도함수도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곱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fx와 gx를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구해보세요. 이 문제가 정석 실력에 나와 있던 문제인데 해설에는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합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해서 부분적분을 하면 되겠죠. 부분적분을 해서 합을 구했는데 0에서의 함수값 f0과 g0이 1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구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으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곱의 도함수를 부분적분을 하면 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x 3승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1번식과 2번식을 보면 fx와 gx가 어떤 식이 될 건지는 쉽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fx와 gx가 나눠가지고 2의 2x승은 지금 fx와 gx의 곱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2의 x승 하나씩을 fx와 gx가 나눠 가진다면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f와 g의 쌍이 이렇게 두 개의 쌍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 조건에서 f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되는 x 플러스 1의 2의 x승이 fx가 되고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승이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재에서 제시된 풀이 과정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fx와 gx의 합에서 2의 x승 앞에 2차식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을 2번 사용해야 됐었죠. 이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3차식이 2의 2x승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을 3번 정도 4번인가? 3번? 사용해야 fx와 gx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분적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세한 방법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한번 부분적분을 해보면 2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의 2의 2x승 이라 하면 앞에 곱해져 있는 다항함수는 계속 미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x 플러스 0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고 2의 2x승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2의 2x승
4분의 1, 2의 2x승 8분의 1, 2의 2x승 16분의 1, 2의 2x승 그럼 이렇게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분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로 구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모두 다 2의 2x승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얘를 묶어내면 x3승 더하기 2분의 3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지금 이 부분 계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x가 아니고 2분의 3x죠.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3 그 다음에 12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3 끝이 된다 그죠. 이 0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 0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첨부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이 부분도 없어지고 지금 이게 6x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고 남는 건 x3승 플러스 1에 2의 2x승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분의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부정적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닉, 방법을 소개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 교재에 있는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문제에서는 분명히 fx와 g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책에서 제시한 해설 그리고 제가 그 해설에 기초해서 한 부연 설명에는 fx와 g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좋은 문제일수록 의미 없는 조건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는데 내가 풀이 과정에서 그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뭔가 풀이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답은 맞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놓친 부분,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혹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애매한가를 살펴보면 적분의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적분의 과정은 책에서 적분한 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부분적분을 사용했을 때도 같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적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지금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과연 이 두 개의 쌍 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fx와 gx의 쌍이 1번, 2번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거 말고 다른 함수도 1번, 2번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애매한 거죠.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학생이 fx와 gx의 합과 곱이 지금 합은 이렇게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fx와 gx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합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의 t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fx와 gx를 근으로 갖습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t-1 x 플러스 1의 2의 x승과 t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2의 x승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fx와 gx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했는데 그 근은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승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2의 x승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여기서 이야기한 두 개의 쌍, fx와 gx의 쌍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식을 만족하는 얘가 0이 되는 fx와 gx는 두 개가 있지만 그건 정해진 x에 대해서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1에 곱하기 2의 x승이었죠.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곱하기 2의 x승이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함수 이 화면을 캡처해서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x의 값을 x1으로 정하겠습니다.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2차 방정식이 t제곱 더하기 뭐 어떤 상수 곱하기 t 더하기 어떤 상수는 0과 같이 주어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fx1하고 fx2가 되겠죠. 이 두 y값 중에 예를 들어서 위에 게 fx1 밑에 게 gx1 이라 하면 또 다른 x2가 고정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두 함수 값이 또 다른 x2가 정해지면 또 다른 a'ｔ 더하기 b'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해가 fx2와 gx2가 되겠지만 위에 보라색 x1에서 위에 보라색을 f가 가져갔다 해서 여기에서도 f가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2에서는
위에 게 gx2가 되고 밑에 게 fx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fx1 이 위에 거라면 연속돼서 이 위에 모든 함수 값들이 fx 값이 되는 거죠. fx 값이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모두 다 gx가 되는 겁니다. gx의 그래프가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만약에 fx와 gx가 미분 가능, 다시 말하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런 식도 fx와 gx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x가 유리수일 때는 x 플러스 1의 2의 x승, x가 무리수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2의 x승이 되고, gx는 반대로 x가 유리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2의 x승, x가 무리수일 때는 x 플러스 1의 2의 x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유리수일 때는 위에 걸 f가 가져가고 무리수일 때는 위에 걸 g가 가져가는 그런 식도 이 두 개 1번, 2번식을 만족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fx와 gx는 연속이기 때문에 위에 걸 만약에 fx1이 가져갔으면 쭉 연속으로 위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문제는 연속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이렇게 교점이 있을 때 보라색 함수 그래프에서 fx가 까만색 그래프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교점이 생기면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게 fx, 밑에 게 gx, 이렇게 함수가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탄다면 뾰족한 점이 생길 거라서 갈아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순서 fx와 gx의 쌍은 이 두 가지 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구간에서 다른 함수식으로 갈아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식에서 1번과 2번식을 만족하는 fx와 gx의 쌍이 이 두 쌍만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곡선 y는 x 플러스 1의 2의 x승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승이 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이 문제의 풀이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접한다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만으로는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갈아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는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함수식이 같아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같아지게 되는 x는 0 또는 x는 2에서 미분 계수는 같지 않다는 걸 보여야 fx와 gx의 쌍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런 앞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런 쉬운 문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fx와 gx의 합이 x제곱 플러스 x 3승이고 fx와 gx의 곱이 x제곱 곱하기 x 3승, 다시 말하면 x 5승일 때 x 5승이고 f와 g가 연속함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여기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x축, y축에 대해서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고 y는 x 3승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y는 x 3승 그래프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교점은 1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적분이 최대가 되려면 그래프가 최대한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fx가 이 부분을 여기서도 빨간 걸로 그대로 가고 연속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에서는 위에 파란색으로 갈아타고 이게 fx가 되고 이 부분이 gx가 될 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를 적분한 정적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서는 갈아탈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못 갈아타겠지만 그런 부분 고려하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만약에 접하는 지점이건 연속인 지점이건 접하는 지점이건 갈아타는 상황이 안 생기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면 더 강한 조건, 연속보다 미분 가능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절대 갈아타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